혹시 여러분 중에 혈압약을 드시면서 평소처럼 바나나나 오렌지를 드시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또는 혈압약과 함께 우유나 치즈를 드시고 계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무심코 드시고 있는 그 음식들이 여러분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제 지인 중 한 분이 갑자기 응급실로 실려가셨습니다. 평소 건강관리에 열심히셨던 분인데 혈압약을 드시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바나나를 매일 드셨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혈중 칼륨 수치가 위험할 정도로 높아져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지만 만약 조금 더 늦었다면 정말 큰일이 날 뻔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평소에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며 드시는 음식들이 혈압약과 만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혈압약을 드시는 시니어분들이 절대 피해야 할 음식들과 그 이유, 그리고 안전하게 혈압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위험한 조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압약 중에서도 AC 억제제나 ARB계 약물, 그리고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음식들이 있습니다.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가장 위험합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약 400mg의 칼륨이 들어있는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매일 바나나를 드시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칼륨 수치는 3.5-5.0mq인데 이 수치가 5.5를 넘어가면 심장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고 7.0을 넘어가면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렌지 한 개에는 약 250mg의 칼륨이 들어있고 오렌지 주스 한 컵에는 약 500mg의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타민C를 위해 오렌지 주스를 드시는데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멜론, 토마토, 감자, 고구마, 시금치 같은 음식들도 칼륨 함량이 높습니다. 특히 토마토는 한국인이 자주 먹는 음식이라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마토 하나에는 약 300mg의 칼륨이 들어있어서 토마토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혈중 칼륨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유와 유제품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라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우유나 치즈, 요구르트를 많이 드시면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져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혈압약은 우유의 단백질과 결합해서 약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자몽과 자몽 주스는 특히 위험합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성분이 간에서 혈압약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해서 약의 효과가 너무 강해지거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를 드시는 분들이 자몽을 드시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실신할 수도 있습니다. 68세 김모 씨는 고혈압으로 AC 억제제를 복용하고 계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와 오렌지 주스 1컵을 드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혈중 칼륨 수치가 6.2mql로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즉시 치료를 받아 회복했지만 의사는 바나나와 오렌지 주스 섭취를 중단하라고 권했습니다. 72세 박모 씨는 이뇨제와 함께 매일 토마토 주스 2컵을 드셨습니다. 토마토가 혈압에 좋다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시작한 습관이었는데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혈중 칼륨 수치가 5.8mql로 나왔습니다. 의사는 토마토 주스를 중단하고 일주일 후 재검사를 받으라고 했고 토마토 주스를 끊은 후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65세 이모 씨는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하면서 매일 자몽 반 개를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혈압이 9050mmHg까지 떨어져서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자몽이 약의 효과를 증강시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자몽 섭취를 중단한 후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음식들이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은 과학적으로도 명확히 증명되어 있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AC 억제제나 ARB계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고칼륨 음식을 과다 섭취할 경우 고칼륨 혈증 발생 위험이 3-5배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시니어분들의 경우 칼륨 배출 능력이 감소해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신장은 우리 몸의 칼륨 농도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60세 이후에는 매년 신장 기능이 약 1%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에서도 혈압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에게 고칼륨 음식 섭취에 대한 주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 칼륨 농도가 5.0mql을 넘는 환자들은 칼륨 섭취량을 하루 2000mg 이하로 제한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자몽과 혈압약의 상호작용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몽에 들어있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간의 C2P3A4 효소를 억제해서 칼슘 채널 차단제의 대사를 방해합니다. 이로 인해 약물 농도가 평소보다 3-5배 높아질 수 있어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약과 음식을 함께 먹을 때 상극과 상생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식 동원이라 해서 약과 음식이 같은 풀이라고 봤지만 동시에 18반이라는 개념으로 서로 맞지 않는 약재들을 구분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밝혀진 약물 상호작용은 이런 전통적 지혜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경험으로 터득한 것들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의학에서는 염분이 많은 음식과 기를 내리는 약을 함께 먹으면 좋지 않다고 했는데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이뇨제와 염분의 상호작용과 비슷합니다. 또한 차가운 성질의 음식과 열을 내리는 약을 함께 먹으면 기운이 너무 약해진다고 했는데 이는 혈압약과 칼륨의 관계와도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식단을 관리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이 복용하는 혈압약의 종류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AC, 억제 제리시노프릴, 에날라프릴 등을 드시는 분들은 칼륨이 많은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감자, 시금치 등의 섭취량을 줄이고 대신 칼륨이 적은 사과, 빼, 포도, 양배추, 상추 등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뇨제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프로세미드 등을 드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고칼륨 음식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염분 섭취도 제한해야 하므로 국물 음식이나 젓갈류, 라면 등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칼슘 채널 차단제 암로디핀, 니페디핀 등을 드시는 분들은 자몽과 자몽 주스를 절대 피해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칼슘 섭취도 주의해야 하므로 우유나 치즈, 멸치 등의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베타 차단제 메토프롤롤, 프로프라놀롤 등을 드시는 분들은 카페인 섭취를 제한해야 합니다. 커피, 녹차, 초콜릿 등의 섭취량을 줄이고 특히 약을 먹기 전후 이 시간은 카페인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혈압약을 복용할 때는 물과 함께 드시되 약을 먹기 전후 이 시간은 칼슘이 많은 우유나 요구르트를 피하세요. 물이 가장 안전하고 약의 흡수에도 도움이 됩니다. 둘째, 과일을 드실 때는 종류와 양을 조절하세요. 바나나나 오렌지 대신 사과나 배를 선택하고 하루에 1개 정도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드시되 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채소를 드실 때도 주의하세요. 시금치, 상추 같은 잎채소보다는 오이, 무, 양배추 같은 채소를 선택하세요. 채소를 삶아서 드시면 칼륨 함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국물 음식을 드실 때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은 적게 드세요. 특히 미역국, 콩나물국 같은 칼륨이 많은 국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가공식품의 영양성분표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나트륨뿐만 아니라 칼륨 함량도 확인하고 가능하면 자연식품을 선택하세요. 여섯째, 외식을 하실 때는 양념을 적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국물 요리보다는 구이나 찜 요리를 선택하세요. 특히 중국 음식이나 일식은 나트륨 함량이 높으므로 주의하세요. 혈압약 복용과 함께 생활습관 개선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압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유산소 운동을 하시면 수축기 혈압을 4-9mmHg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명상, 요가, 깊은 호흡 등의 이완 기법을 배우시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 7-8시간의 질 좋은 수면은 혈압 조절에 필수적입니다. 금연과 금주도 혈압 관리의 기본입니다.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고 과도한 음주도 혈압 상승의 원인이 됩니다. 만약 음주를 하신다면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1잔 이하로 제한하세요. 체중 관리도 중요합니다. 체중을 1kg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약 1mmHg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급격한 다이어트보다는 천천히 건강하게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정기적인 혈액 검사가 필수입니다. 특히 칼륨, 나트륨, 크레아티닌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처음 약을 시작할 때는 2-4주 후에 검사를 받고 이후에는 3-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 측정도 중요합니다.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해서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약을 먹기 전에 재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재시고 2-3번 재서 평균값을 기록하세요. 만약 혈압약을 드시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심한 어지러움, 실신, 가슴 두근거림, 호흡곤란, 손발 저림, 근육 약화, 구토 등이 나타나면 응급 상황일 수 있습니다. 특히 칼륨 수치가 높아지면 심장 리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매우 위험합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이 들면 즉시 응급실로 가세요. 반대로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서 어지럽거나 실신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응급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즉시 누워서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리고 119에 신고하세요.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시니어분들의 가족들도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식사를 준비하는 가족들은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하는지,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위험한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약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약을 빼먹지 않도록 알약 정리함을 사용하거나 알람을 설정해 주세요. 또한 병원 갈 때 복용 중인 모든 약의 목록을 가져가도록 도와주세요. 정기검진 일정을 관리해 주시고 혈압 측정 결과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혈압약을 복용하시는 시니어분들은 평소 드시던 음식이라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바나나, 오렌지, 토마토 같은 고칼륨 음식과 자몽, 그리고 우유 같은 고칼슘 음식은 혈압약과 함께 드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조심해서 드시면 안전하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의사와 상담해서 개인에게 맞는 식단을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충분한 수면을 통해 혈압을 자연스럽게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의사의 지시를 잘 따르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병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식단으로 안전하게 혈압을 관리하셔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